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아니 매일 3부는 오늘 하루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아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순서로 꾸며지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말씀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큰일이에요, 이 3부. 아니 근데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비가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 계속 학교에 있을 때도 비 한 번도 안 맞아요. 왔고 지금도 비 안 와요. 새벽에 조금 내렸나 싶은 정도. 아주 조금 네.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거 참 큰일인데, 아니 그 좀 비가 좀 덜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쏟아붓고, 진짜 이 진짜 비가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찔끔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 먼저 짚어드리면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의성 지역 모두 다 전국으로 봤을 때 사망이 27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의성 지역에서만 사망이 23명입니다. 부상도 21명으로 집계가 됐고, 지금 일주일 넘게 불이 번지고 있는 경남 산청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4명 발생했고 부상 9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울산 울주군 온양읍인데요. 여기서는 2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전국 각지에서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주민 대피 인원만 해도 4만 명에 육박하고요. 이 중에 한 3만 명 가량은 의성, 안동 이쪽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산불이 좀 가라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영남 지역에 내리는 강수량 기껏해야 5mm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오히려 바람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데이터를 보면 지금 경북 지역의 산불이 시간당 8.2km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숫자로만 봐서는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잘 안 느껴지실 텐데요. 역대 최고 속도고요. 시간당 8.2km는 자동차로 시속 60km 달리는 정도로 이야. 아주 빠른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서울 시내에서 사실 50 이상 밟지도 그렇죠, 안 않잖아요.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바람이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고, 산불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의 60%에 달하는 3만 6천 헥타르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인 2만 3천여 헥타르보다 1만 헥타르 이상 피해 면적이 큽니다. 이게 참 큰일인. 60km 정도로, 이게 시간당 8.2km. 네. 이거 엄청난 속도로 이게 번지는 건데, 근데 오늘 산불 감시원 한 분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 산불을 끄기 위한 헬기 조종사분께서 숨진 사고에 맞아요. 이어서 이번에는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이 됐다가 실종됐던 산불 감시원이 결국 숨진 상태로 발견돼서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한 영덕에 있는 차량에서 산불 감시원이 불에 타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과 같이 의성 산불 현장에 투입이 됐다가 지원을 마치고 영덕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국에 그 도로까지 번진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 경찰과 영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영양군, 지금 이쪽으로도 산불이 꽤 많이 번졌는데 경북 영양군 한 사찰에서 주지 스님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영양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라는 대피령을 내렸는데 선정 스님, 숨진 선정 스님은 홀로 사찰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영양군 주민들은 선정 스님이 평소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도로 이 정도, 아까 8.2km인가요? 시간당 8.2km.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이게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이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피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진짜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화재 이 산불 지역 근처에 사시는 근처가 이게 통신 이게 지금 전화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대피를 한 주민들도 이게 지금 대피소에서의 어떤 생활도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의성이나 경북 북부 지역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산과 가까운 지역은 읍면 지역이라서 더더욱 고령자들이 많은데 지금 대피를 했어도 전기도 끊겼죠. 물도 끊겼죠. 통신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안부도 못 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고령자분들은 처방받은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 약조차도 다 불에 타고 새롭게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대피소의 현장을 보도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 한 장도 못 챙겨서 나왔는데 다시 집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불타서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증언을 하고요. 필수적인 구호품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기업이나 뭐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 그런 기부 행렬들이 보도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생기고 대피소가 생기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은 대피소까지 구호물품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주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피소가 좁으면 구호 텐트를 칠 공간조차도 없어서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바닥도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깨기가 일쑤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 토요일부터 또 이게 추워지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도 기온이 많이 떨어진대요. 아니 지금도 내가 잠깐 밖에 담배 피러 나갔었는데 지금도 추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이게 진짜 걱정이네요. 제가 이거 솔직한 얘기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가 연말 되면은 뭐 성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이런 거 모금하고 맨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절실하게 듭니다. 이분들 지금 사시는 집도 지금 다 타서 계실 데도 없을 텐데 이런 거야말로 제가 항상 주장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을 하면 우리가 정말 조금씩 모여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는 하죠. 의대생들 어떻게 집에 지금 돌아오고 집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교수님은 학교가 집같이 느껴지시나 봐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9년을 해봐요. 그게 집같이 느껴지나. 예. 지금 왔는데요. 의성 산불 현장에 지금 굵은 빗방울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예. 좀 진작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굵은 빗방울만 오는 게 아니라 좀 장시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정말. 그러게요. 의대생들 학교로 이게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왔어요? 진짜? 예? 일단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재적 처분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의대생들이 복학하는 기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서울대를 먼저 살펴보면 서울대 의대 학생들 등록 마감일인 오늘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 등록을 하자, 학교로 돌아가자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요. 미등록으로 휴학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도 대부분 아니요를 선택하면서 일단은 등록을 하고 등록 후에 뭐 휴학을 하거나 수업 거부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 대응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1학기 등록 후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고려대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좀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고려대 의대에서도 지금 복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학생들의 복학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대학들의 의대생들의 복귀 신청 접수 마감 기한이 다가올 텐데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학교들의 결정이 다른 대학 의대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의대생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뭐 계속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줄여서 의대협은 서울대, 연대를 제외하고 38개 의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유지하고 있다. 투쟁의 목적이 어느 것도 달성되지 않았고 적법한 휴학원을 우리 스스로 찢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존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목적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투쟁을 하고 이런 건 본인들의 선택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어느 정도 이들을 지지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본인들이 아마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건 제 얘기 같은데. 예. 안 그래도 교수님이 청소년도 아닌데 나는. 예. 교수님은 청소년 시절에는 운동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때는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굉장히 많이 걷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고 뭐 하여간 뭐 학교가 산 위에 있으면은 또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진짜 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따로 그리고 우리 땐 요새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때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요새도 네. 있나? 그 뭐 그러고 우리는 교련도 했거든요. 아, 네네. 마치 아는 것처럼 부모님께 얘기를 하네. 들었어요. 예. 교련복 이런 거 있었다고. 맞아요, 네. 교련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공론화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이 늘었는데 여전히 외국의 청소년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하루에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 것을 이제 신체 활동 실천율의 기준으로 보는데요. 남성 청소년의 신체 활동 실천율이 2014년 20.5%에서 2024년 25.1%로 10년 사이 큰 폭 늘었고요. 여성 청소년은 7.4%에서 8.9%로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청소년들과 비교를 하면 좀 낮은 수준인데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에 146개국 대상으로 이 신체 활동 부족률을 비교를 했더니 한국 청소년의 신체 활동 부족률이 94.2%, 조사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전체 평균보다 13.2%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이 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걷는 정도는 하면 좋은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 교육 뭐 이런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너무 높네. 하루에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이러면 거의 이거는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할 수 없는. 할 수가 없죠. 이 네. 직업 선수들 뭐 이 프로 선수들 얘기하는 거. 이건 그런데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신체 활동이 부족한 이유는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과의존 위험군의 전체 비율은 좀 줄었는데 오히려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늘었습니다. 10에서 19세 청소년의 경우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42.6%로 소폭 늘어났고 만 3에서 9세 유아동의 경우에도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렇게 과의존 위험군들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TV,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관심사를 검색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활동을 하는데 스마트폰 조금 내려놓고 운동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게 힘들죠. 힘들죠. 네, 중독이니까.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글쎄 나도 너무 아주 천연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지하철 타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고개 숙이고 있지. 그렇지. 다 책을 예. 좀 읽으면 좋을 텐데 다 스마트폰 보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네, 일본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신문 읽는 사람이 간혹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잖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